우리의 하루는 매일 아침 새하얀 캔버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감동을 주는 걸작을 그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 텅 빈 캔버스를 남겨두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의 어느 날 아침입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정체된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어제 그리고 그저께 당신이 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세기 초 성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전설적인 인물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지극히 단순한 몇 가지 원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란 사소한 판단의 오류를 매일 반복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일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는 선택과 행동, 그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붓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이야기는 막연한 동기부여나 행운을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여 결국 성공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폴레옹 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매일 실천해야 할 10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거대한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끈질긴 개선이 시간이 지나며 복리처럼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와 운명의 주도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태도를 매일 새롭게 하라.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폴레옹 힐의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단순히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렌즈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 렌즈는 당신의 기회, 인간관계, 성장 가능성 등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영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그 안에 넣는 필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낙관주의, 문제 해결, 회복 탄력성이라는 필름을 넣는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는 성장과 진보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 두려움, 패배감이라는 필름을 넣는다면 그 영화는 정체와 후회로 가득한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한 나폴레옹 힐은 한 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난 안 될 놈인가 봐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정말 힘든 상황이군. 하지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같은 문제, 두 개의 마음가짐,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결과. 패배주의적인 태도는 패배주의적인 결정을 낳습니다. 일을 미루고 너무 쉽게 포기하며 목표를 낮게 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면 당신은 과감한 선택을 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장애물을 넘어설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긍정적인 정신적 태도를 성공의 주춧돌이라 부른 이유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입니다. 오늘 5분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좌절감에 휩싸여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인내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 날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해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 날 당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환경보다 강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깊어지고 일은 의미 있어지며 자신감은 솟아오르고 도전에 맞서는 능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긍정, 성장, 그리고 해결책으로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뉴스와 대화, 콘텐츠를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태도를 재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자석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회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작은 실천 하나를 약속하십시오. 불평 하나를 해결책 하나로 바꾸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작은 성공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30일 동안 이것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원칙, 자기 절제를 매일 단련하라.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나폴레옹 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큰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부터 운동 시작해야지.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결심의 순간에는 의욕이 넘쳤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재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절제라는 모든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제는 스스로를 벌하거나 즐거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기 절제가 생각의 통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행동 또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불꽃과 같습니다. 시작하게는 해주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자기 절제는 동기부여의 불꽃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은 쉬운 길만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가 있다면 힘들고 불편하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을 때도 당신은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기 절제라는 근육은
거창한 행동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하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단련됩니다. 헬스장에 한 번 간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듯 가기 싫은 날에도 꾸준히 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번 저축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듯 매일의 작은 소비 습관을 관리할 때 부가 쌓입니다. 매일의 작은 절제 행위가 근육을 강화시켜 다음번에는 더 쉽게 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처럼 아주 작은 약속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동해야 할 때 5초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5, 4, 3, 2, 1분을 세고 당신의 뇌가 당신을 설득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십시오. 나쁜 습관에는 마찰을 만드십시오. 정크푸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스마트폰 알림을 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해 주십시오. 자기 절제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 더 이상 자신과 협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이것을 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당신의 시간을 매일 계획하라. 헬렌 켈러,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와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는 정확히 같은 24시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절제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이라면 시간 관리는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향장치입니다. 엉뚱한 사다리를 오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산적이지 않으면서 그저 바쁘기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다시 벌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가장 귀한 화폐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을 혼동합니다. 모든 일에 네라고 대답하고 하루 종일 급한 불을 끄느라 정신없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녹초가 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합니다.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결과의 80%는 당신의 행동 20%에서 나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20%의 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십시오.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따로 계획하십시오. 모든 업무는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목표와 관련 없다면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위해 반드시 휴식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최고조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집중된 2시간 동안의 성과는 산만한 10시간의 성과보다 훨씬 큽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싶다면 당신의 무기고에 아니오라는 단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모든 이해는 본질적인 일에 대한 아니오와 같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엔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번째 원칙, 당신의 소통 능력을 매일 향상시켜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나폴레옹 힐의 통찰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얻었던 모든 기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소통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가고 싶은 곳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당신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연결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고의 소셔통가들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며 신뢰를 쌓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십시오. 명확하게 소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며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줍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지시하지 않고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소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듣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어려운 전문 용어 뒤에 숨지 말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핵심을 전달하십시오. 당신의 말투, 자세, 표정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느끼는지 헤아리려 노력하십시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눈치라는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평생 학습을 매일 습관화하라. 정규 교육은 당신에게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자기 교육은 당신에게 불을 안겨줄 것이다. 나폴레옹 힐의 이 말은 학습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낡아지며 기회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배우겠다는 약속은 당신을 시대의 흐름보다 앞서게 하고 어떤 도전에도 준비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학교 교육은 기초를 제공했지만 평생학습은 당신에게 성장을 선물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보상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그것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루에 책 10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출퇴근길이나 운동 시간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처음 시작했을 때 아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지식은 나눌 때 더 깊이 이해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으로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전문성을 깊게 파고들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나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학습자가 되십시오. 여섯 번째 원칙, 당신의 재정을 매일 관리하라. 돈을 저축할 수 없다면 당신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없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의 이 직설적인 말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스트레스의 근원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목적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끊임없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돈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2배가 되어도 돈을 다루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빈털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부는 당신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고 투자하고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을 추적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인식이 통제의 첫걸음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장 먼저 저축하거나 투자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십시오. 아주 작은 돈이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부의 씨앗, 즉 종잣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자유를 가져다 줄 것에 투자할 것인가? 당신의 모든 재정적 결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며 그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7번째 원칙, 당신의 성장에 매일 투자하라. 무언가를 해내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성장이 없다면 외부적인 성공은 공허할 뿐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싶다면 결단력 있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현재의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 생각,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얼마든지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대한 생각 대신 가능성에 대한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매일 10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고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응하는 감성 지능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의 성공도 함께 성장합니다. 8번째 원칙, 당신의 목적의식을 매일 확인하라.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할 때 그 무엇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매일 아침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삶. 목적의식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목적의식이 없다면 일은 고역이 되고 절제는 형벌이 되며 실패는 패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왜를 알 때 일은 사명이 되고 절제는 헌신이 되며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 됩니다. 목적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찰과 행동을 통해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매일 10분간 오늘 무엇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 때 종종 목적의식이 뚜렷해집니다. 당신의 왜가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 감사의 마음을 매일 표현하라.
감사는 모든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건강한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 위 지붕,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심지어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기회들까지.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당신은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힘들지만 이 시련이 가르쳐줄 교훈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문제는 스승이 되고 좌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감사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13가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 당신이 그에게 감사한지 말해주십시오. 감사는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보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10번째 원칙, 이 모든 것을 매일 통합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취자로 만드는 10가지 원칙을 탐험했습니다. 태도, 자기절제, 시간관리, 소통, 학습, 재정관리, 자기개발, 목적의식, 그리고 감사. 이 원칙들은 각각 강력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하나의 삶의 철학을 이룹니다. 이것들을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자연스럽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적에 맞게 시간을 계획하며 미래를 보장하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설계에 따라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감사와 목적의식을 되새기고 하루 중 30분은 지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성찰하며 마무리하는 당신만의 성공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런 리듬이 시간이 지나며 복리처럼 쌓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부를 원한다면 돈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을 원한다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면 당신의 행동도 따라 바뀝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지만 절제된 결정 하나하나의 말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걸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